평범한 미국 여성이 평생 동안 머리를 손질하고 염색하며 가꾸는데 수만 달러를 쓰는 반면 아미시 여성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리카락을 단 한 번도 자르지 않습니다. 이내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고유한 영광이자 대업계라는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머리카락을 단 1cm라도 자르는 것이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중대한 죄악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미시 여성들은 허리선을 훌쩍 넘는 긴 머리를 지니게 되며 이 머리카락은 가위나 염색약, 고데기 같은 도구의 손길을 전혀 겪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른 머리는 외부에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뒤로 단정하게 묶어 올린 뒤 모자 속에 감춥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규칙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미시 사회 내부에는 외부인의 눈에 매우 낯설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마이둥기라 불리는 파문 조치는 공동체의 질서를 거스른 이들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처벌 방식입니다. 추방 명령을 받은 여성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일시적인 제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조차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없고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으며 존재하는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문의 원인은 정기 예배 불참이나 공동체 규칙 위반 또는 외부인과의 결혼 등이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우리 채널에 힘이 되는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새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전통을 고수하는 아미시 사회에서는 가벼운 연애나 데이트 앱을 이용한 만남 또는 낯선 사람과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의 연애는 언제나 가족들이 함께하는 단체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관계가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대오지 흥미로운 점은 번들링이라 불리는 독특한 관습입니다. 옷을 완전히 갖춰 입은 남녀가 한 침대의 눕도에 두 사람 사이에 나무판자나 두꺼운 담요를 두어 신체 접촉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정조와 순결이라는 종교적 가치를 철저히 지켜냅니다. 이러한 교제 과정은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되며 마침내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소박한 결혼식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는 신부의 옷으로 흰색 드레스를 떠올리지만 아미시 신부들은 결코 하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대신 파란색이나 보라색, 초록색 혹은 짙은 자주색 계열의 옷을 선택합니다. 아미시 여성이 결혼식 때 입은 드레스는 결혼 생활 내내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입는 일상적인 정장이 됩니다. 격주로 열리는 예배마다 이 옷을 계속 착용해야 하므로 수십 년 동안 견딜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고 튼튼해야 합니다. 아이 옷에는 화려한 레이스나 비즈 장식, 길게 늘어지는 트레인이나 베일이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입는 옷들과 구조가 거의 같으며 새로운 색상만이 그녀가 기혼자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신부들은 몇 주 동안 직접 손바느질로 옷을 지으며 이는 하루짜리 의상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신앙인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아미시 여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결혼 예복을 수의로 입고 묻힌다는 점입니다. 아이 옷은 결혼 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며 남편과 공동체 그리고 신에 대한 헌신을 현대의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깊이 있게 증명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아미시의 방식은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줍니다. 식을 마친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나거나 곧바로 둘만의 보금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신부의 부모님 댁이나 가까운 친척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아이 기간 동안 부부는 머무는 집의 청소와 식사 준비, 농사일 등을 적극적으로 돕는 책임을 맡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협동과 헌신을 몸소 배웁니다. CEO가 식구들과 친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경험 많은 어른들의 조언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인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따라 피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호대한 형태의 인위적인 피임도 인간의 삶을 향한 신의 계획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아미시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자녀 수가 훨씬 많습니다.
한 가정계 5명이나 10명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 많은 아이들을 공동체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온전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시나요? 편하게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아미시 여성들은 전문 의료진이 있는 현대식 병원 대신 집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아기를 낳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대울은 출산을 외부 의료 시스템에 맡기기보다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치러내야 할 매우 개인적이고 신성한 종교적 과정으로 여깁니다. 분만을 돕는 조산사는 의학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라기보다는 마을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신뢰받는 동료 여성입니다. 가족들이 곁에 모여 산모를 지지하며 조용하고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의 보살핌을 구합니다. 산모대울은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인내와 가족들의 격려에 의지해 고통을 이겨냅니다. 출산이 이루어지는 공간 역시 매우 검소하고 꾸밈이 없어서 긴박한 순간에도 이들의 소박한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동등한 관계와 공동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사회와 달리 아미시 사회의 결혼 생활은 남편이 가정의 확고한 지도자로서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아미시 여성은 모든 일에서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고 서약하며 이는 단순한 예식용 맹세가 아니라 일상 전반을 지배하는 엄격한 현실입니다. 남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맞서는 것은 불경스럽고 종교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복종은 가족의 거주지를 옮기는 중대한 문제부터 집안을 돌보는 사소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됩니다. 현대의 부부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문제에서도 아미시 아내는 반론 없이 남편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외부인에게 더욱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은 아미시 여성이 교회의 의사결정이나 공동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준교한 안건을 정할 때 오직 남성들만 표를 행사합니다. 아나의 뜻은 남편의 생각과 늘 일치해야 하므로 별도의 투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문화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시의 결혼관은 개인의 낭만적 만족이나 현대적인 행복 추구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가족과 공동체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역할 수행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세운공적인 결혼이란 평등함이나 정서적 만족감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각자의 본분을 얼마나 충실히 해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둔 대다수의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며 사회적 경력을 쌓고 가계 소득을 창출합니다. 반면 아미시 공동체는 수세대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정반대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해부 사회를 바꾼 수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미시 여성의 활동 영역은 오로지 집안과 가족 내부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량이 적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일과는 매우 고되고 육체적으로 힘들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웬만한 현대 직장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강도 높은 노동에 매달립니다. 아미시 여성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소에 젖을 짜는 일로 시작하여 식구들을 위한 삼시세끼를 손수짓고 모든 빨래를 손으로 세탁하며 넓은 텃밭을 가꾸고 겨울을 대비해 수백 병의 통조림을 만듭니다. 지도한 가족들의 모든 옷을 직접 바느질해 만들고 현대식 전자제품의 도움 없이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직접 수놓은 퀼트나 빵 수공 예품을 방문객에게 판매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반드시 집안에서 이루어지며 가사 노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벌이는 남편의 소득을 돕는 보조수단일 뿐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기르는 일을 속박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성스럽고 숭고한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일과 사회적 성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은 그들의 문화에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의 진정한 성취는 가정을 훌륭히 이끌고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아미시 사회에서도 배움 자체는 소중히 여기지만 외부 세계의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은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읽기와 쓰기, 산수, 기초적인 역사 같은 기본 과목을 익힙니다. 그러나 모든 정규 학교 교육은 8학년을 마치면 공식적으로 끝나며 이 시점부터 남녀의 역할 분담이 뚜렷해집니다. 남자아이들은 농사나 기술 분야의 실습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정규 학습을 멈추고 가사 기술을 익히며 미래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 위한 훈련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이는 아미시 사회를 유지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반영하며 자녀들이 정해진 삶의 궤도에 순응하도록 돕는 교육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아미시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내은 정숙함과 혼인의 신성함을 중시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부적절하거나 이른 지식이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농장에서 가축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기초적인 생물학적 원리를 접하지만 인간의 생식이나 남녀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실 수업 대신 적절한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나 신뢰하는 어른과의 사적인 대화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해 듣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혼인의 소중함과 가족의 유대, 그리고 신앙적 맥락 안에서의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아미시 청소년들이 신뢰와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이끕니다. 아미시의 종교 제도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성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남성은 교회와 공동체의 모든 운영과 지도자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종교적 영역에서 남성의 권위를 강조하는 그들의 성경 해석에 근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설교자나 목사 혹은 주교의 직책은 오직 남성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거나 교단의 결정을 내리는 공식 직책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비록 제도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아미시 여성들은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바에 세영실이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가족의 신앙적 성장을 이끕니다. 게오트로 드러나는 직함은 없을지라도 그들의 영향력은 마을 전체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아미시 문화에서 가장 흥미롭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관습 중 하나는 룸스프링가라는 전통입니다. 이는 펜실베이니아, 독일어로 마음껏 뛰어놀거나 방황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략 16살 무렵이 되면 청소년들이 아미시의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을 갖게 됩니다. 아이시기 동안 청년들은 현대적인 옷을 입고 전자기기를 다루며 운전을 하거나 대중음악을 듣는 등 평소에는 엄격히 금지되었던 행동들을 자유롭게 시도해 봅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친 후 온전한 자기 판단으로 세례를 받고 공동체에 남을 것인지 영원히 떠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아이 과정은 정해진 규칙이나 정형화된 기간 없이 매우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각자가 보내는 시간도 천차만별이며 마을로 돌아올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토록 완전한 자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세례를 받고 아미시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아미시 젊은 여성들에게 룸스프링가는 현대 여성들이 누리는 자유를 일생에서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이의 간섭 없이 외모를 꾸미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에 남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가족과 익숙한 고향을 영원히 잃게 됨을 의미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아미시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세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이웃 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펜실베이니아 독일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이에어네어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깊은 친밀감과 소속감을 유지해줍니다. 더불어 모든 아미시 주민들은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물건을 거래하며 이웃 주민이나 관공서와 대화하기 위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지도한 성경을 읽고 전통적인 종교 의식을 치를 때는 고대 고지 독일어를 유창하게 사용합니다. 이러한 삼중 언어 생활은 외부 사회와 맺고 있는 그들의 독특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모국어로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영어로 현실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고지 독일어로 종교적 유산을 대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기독교 교파와 달리 아미시는 대략 16살에서 25살 사이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는 전통을 지킵니다. 신앙에 대한 확고하고 깊은 자각을 바탕으로 결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수가의 동안 철저한 교리 공부와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세례는 주로 맑은 시냇물에서 진행되며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고 교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을 뜻합니다. 아이 중요한 의식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하나로 묶어주며 그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이어가는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가전제품과 디지털 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문명의 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소박함과 겸손함이라는 본래의 가치가 흐려지고 사람들 사이에 단절이 생겨 영적인 삶을 해친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편리함보다 신앙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을 언제나 앞자리에 둡니다. 전자기기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은 현대 문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와 자급자족 방식에 의존합니다. 물론 생계 유지나 응급 의료 상황처럼 필수적인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 방식은 일반 사회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1년에 수천 장의 사진을 손쉽게 남기는 현대 사회에서 아미시 여성들은 평생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 엄격한 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조항을 엄격히 따른 결과입니다. 가족 사진이나 가해인 촬영은 물론 여행객이 찍는 사진조차 종교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으로 여겨져 철저히 금지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많은 아미시 여성들이 자신의 전신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용모를 단정히 하기 위한 작은 송어울만 있을 뿐 몸 전체를 비추는 커다란 거울을 두지 않습니다. 타인이 바라보내온 내 얼굴의 온전한 형태나 오앳 매무사의 전체적인 느낌, 그리고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자신의 표정을 평생 확인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울 렌즈와 굴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매우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사진을 금지하는 규율은 아미시 여성들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각적인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품과 손재주, 그리고 올바른 신앙심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메오리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사진이 잘 나오는 각도를 신경 쓰는 일 따위는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남겨진 사진은 전혀 없으며 오직 사람들의 기억과 손수땀 흘려 남긴 흔적들만이 존재합니다. 직접 지은 퀼트와 정성스런 음식 정성껏 가꾼 밭,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낸 자녀들이야말로 수많은 사진 대신 그들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진실된 유산입니다. 이 20가지 규칙들은 현대인의 일상과 너무나도 다른 삶의 궤적을 보여주며 자유와 선택, 그리고 현대 여성의 삶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미시 사회는 가해인의 권리나 자기 만족보다 공동체의 존속과 신앙적 헌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부분은 이러한 제약들이 아미시 여성들의 삶 전체를 빈틈없이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에오나세오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관계와 선택이 일반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규율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많은 아미시 여성들에게 이 방식은 삶의 뚜렷한 목표와 영적 평온을 안겨주며 개인의 자유를 대신할 만한 값진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연 이런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규칙은 무엇인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사이로보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내일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